여성은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라면이라는 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에서 만난 라면이라는 음식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직접 라면을 맛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한 번 그 여성을 놀라게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프랑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는 마리입니다. 요리사를 꿈꾸며 요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동생 엘리제와 둘이 함께 파리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프랑스의 다른 지방에 사세요. 프랑스의 파리는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유명한 미술관과 관광지 그리고 맛있는 것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은 유리로 된 피라미드 조형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K푸드 한식 박람회가 한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 K푸드 행사를 자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열린 적은 없어서 흥미가 갔습니다. 저는 사전 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매하려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표를 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5천여 장의 표가 다 팔려서 매진이라고 떴습니다. 한식을 가끔 먹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는데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식이 인기가 있나 봐요. 박람회 날 저는 루브르 박물관의 컨벤션 센터로 향했어요. 이날도 정말 놀랐는데 늘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줄이 있긴 했는데 박물관에 들어가려는 줄보다 한식 페어에 사람들이 줄을 더 많이 서 있었어요. 예약을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몇천 명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다행히 사전 예약을 한 덕분에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행사장에서는 김치와 장류 그리고 홍삼 등 전통식품부터 라면, 떡볶이, 한국 스낵과 한국 음료 등 최신 인기 상품이 전시됐습니다. 특별 행사로 프랑스인들이 바라보는 K푸드라는 주제로 현지 유명 요리사와 교수 등이 참여한 현장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저는 흥미를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 치킨도 있었고 닭강정이라는 닭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식으로 유명한 비빔밥과 불고기 덮밥, 김치도 시식용으로 주는 곳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한식이 참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한국 전통 음료라는 오미자차와 한국의 술인 막걸리도 있었어요. 특히 가장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던 곳은 편의점처럼 꾸며놓고 즉석라면 기계를 설치해 라면과 떡볶이 등을 시식할 수 있는 부스였습니다. 저도 그곳에 줄을 서서 라면과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먹었는데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냄새가 너무 좋아서 기대되었는데 먹자마자 정말 맛있었어요. 그 부스 옆에는 이 떡볶이를 물과 소스를 부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는 바로 사버렸어요. 게다가 한국 라면은 생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우는 학생이라서 즉석 메뉴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에 좋아하지 않아서 라면에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리법은 무척 간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조리한 음식인데 맛도 좋아서 라면도 몇 개 샀어요. 이런 맛이면 동생 엘리제도 좋아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볼거리도 많아서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절도 있고 멋진 무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한식푸드 페어에 들어오면서 바로 신청해놓은 한식 쿠킹 클래스 시간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한국 식자재로 비건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한국 음식은 채소를 다양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게 비건 요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클래스는 비건 비빔밥과 비건 김밥을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김이라는 건 처음 먹어보는데도 밥과 채소들이 어우러져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비빔밥에 고추장 양념을 넣고 비벼서 먹었는데 고기가 없어도 이런 맛이 나다니 정말 집에 가서도 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동생 엘리제가 방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동생은 고등학생인데 요즘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음식을 전혀 먹지를 않았어요. 프랑스에 무슨 대학 입시냐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프랑스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라는 시험만 통과하면 전국 어느 대학이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학비로 대학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70% 정도의 학생이 대학에 갔다면 최근 들어서 프랑스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서 95% 이상의 진학률이었어요. 프랑스는 대학은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려웠던 과거에 비해 졸업률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온 것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에서 경쟁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평준화된 대학이 아닌 그랑제꼴이라는 프랑스 최고 대학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곳은 대학 위에 대학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바칼로레아 시험을 본 후에 예비과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소 2년 이상 준비를 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평등을 외치는 프랑스였지만 학벌이 중요한 나라고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최고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랑제꼴이 몇 군데 있었고 이곳을 졸업하면 정부 관료로도 일할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저는 요리사가 꿈이었지만 동생은 정부의 관료로 일하는 게 꿈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엘리제는 이곳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바칼로레아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1차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과 함께 먹기 위해 라면을 끓이고 밀키트로 사온 떡볶이를 조리했어요. 라면은 봉지 뒤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물의 용량을 맞춰서 끓였어요. 밀키트 떡볶이도 양념과 물만 부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라서 아주 편했어요. 동생에게 같이 먹자고 했지만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입만 먹어보라고 이건 프랑스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하도 애원하자 엘리제는 조금만 먹어보고 더 먹기 싫으면 그만 먹겠다면서 식탁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런지 동생은 바로 라면을 한 입을 먹었어요. 그러더니 놀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건 한국의 라면이라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떡볶이도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 입을 먹더니 매운데 너무 맛있다면서 동생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계속 뭘 안 먹던 동생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자 정말 기뻤습니다. 엘리제는 자신을 위해 이런 음식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후에도 여전히 입시 공부로 힘들어했지만 제가 종종 한국 라면을 끓여줬더니 잘 먹었어요. 그 후에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들이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한국 음식의 인기는 날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프랑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방법을 적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매운맛의 라면에 한국 사람들은 치즈와 만두를 추가해서 먹는다는 글을 보고선 바로 그날로 그 조리법으로 라면을 끓여봤어요. 엘리제가 라면을 잘 먹자 우리 집에는 라면을 상자로 사다 놨거든요. 매운 라면은 정말 매콤해서 매운맛을 잘 먹는 저도 조금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법을 바꾸자 정말 치즈가 매운맛을 중화해줬고 같이 만두를 넣어주자 풍미를 높여줬어요.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과 함께 저는 채소와 달걀을 함께 넣어줬는데 한 그릇 먹고 나면 요리를 먹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한국 라면에 푹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은 다양한 맛들이 있어서 짜장라면과 매운라면을 섞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맛을 느끼게 해줬어요. 제일 좋은 점이라면 배고픈 밤에도 3분만 투자하면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 같아요. 제가 열심히 라면을 끓여서 먹인 동생 엘리제는 기쁘게도 믿을 수 없게 높은 점수로 바칼로레아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예비 프로그램 과정을 고등학교 졸업 후 다음 해부터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통과해야 할 과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바칼로레아 시험이 망했다면 이것도 포기하고 일반 대학으로 들어가야 했을 건데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예비 프로그램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한국 라면과 떡볶이만 알았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미리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봤어요. 우리는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 공항을 가봤지만 한국 공항은 규모가 엄청났고 디지털화도 잘 되어 있어서 입국 수속이 참 편한 정말 좋은 공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러 공항의 지하로 향했는데 저는 꽤 멀리 가야 할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바로 이어져 있었어요.
교통카드가 있으면 서울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교통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서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인터넷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편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엄청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통된 상당히 유서 깊은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지하철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다른 교통 간에 할인도 없고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교통카드도 한국처럼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후불제 카드가 아니라 승차권이나 정기권을 구매해서 종이 승차권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카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기계에 찍더니 다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발전한 한국 지하철역의 모습에 신기한 기분을 느끼며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서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역에는 놀랍게도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일부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스크린도어가 없었거든요.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열차로 뛰어들어서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었어요. 굉장히 안전해 보여서 한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이 오고 지하철에 탔는데 저는 지하철의 내부를 보고선 너무 신기했어요. 프랑스의 지하철은 의자가 앞과 뒤를 보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옆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파리 지하철은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올려서 수동으로 여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은 지하철이 모든 역에서 문을 열어줘서 너무 신기했어요. 지하철은 무척 깨끗했고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냄새가 지독해서 꼭 손수건이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았어요. 한국 지하철의 청결과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에 너무 감동하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프랑스의 지하철은 환승할 때 복잡해서 굉장히 힘든 역이 많았는데 한국은 환승이 너무 쉬웠어요. 프랑스 지하철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도 많아서 짐을 많이 들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경우 계단을 낑낑대면서 올라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역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정말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우리 자매는 편하게 숙소로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간 목적지는 바로 한강입니다. 어떤 여행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한강에 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꼭 한강에 가서 라면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위치를 알아서 핸드폰의 지도 앱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해서 라면을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바닥에 매트를 펴고 앉아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강은 무척 깨끗했고 한강공원도 무척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라면 판매점에 들어갔더니 여러 대의 라면 조리기계가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라면을 고르고 종이컵에 라면과 스프를 담고 물을 받았어요. 기계가 알아서 물을 적정량을 담아주다니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조리시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자 종이컵 위에 라면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조리 기계가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계를 만들다니 라면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라면이 다 끓고 나자 우리는 밖에 있는 식탁이 있는 벤치로 라면을 들고 갔어요. 신기하게도 한강공원의 라면 판매점에서 끓인 라면은 제가 끓였던 라면보다 맛있었습니다. 양념이 라면에 잘 배어 있었고 국물도 적당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야외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라면이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엘리제도 저한테 이거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싸서 요즘은 물가도 올라서 외식도 부담되는데 이 가격에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었겠다. 한강공원을 즐겁게 산책했어요. 날씨는 살짝 추웠지만 한강공원은 참 깨끗해서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쓰레기도 없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신이 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은 한국의 고궁을 구경하기도 하고 한국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갔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거리와 도시 곳곳이 참 깨끗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여행 중 우리가 찾아간 차를 파는 카페는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한 곳에는 우리가 입을 한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복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게다가 직접 입어보니 너무 편했고 마치 우리가 한국의 공주가 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한옥으로 된 건물의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한국의 차는 부드럽고 마음이 편해지는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약과라는 간식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엘리제는 이 디저트는 차와 함께 먹으니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프랑스로 돌아갈 때 사가자고 했어요. 즐겁게 차를 마시면서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생은 한국이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와본 한국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또 인상 깊었던 한국의 장소는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인데 한국적이고 한국인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한국의 부침개라는 게 너무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위해서 광장시장으로 갔어요. 광장시장은 한국적인 음식들이 아주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간장게장이라는 걸 비닐로 된 장갑을 끼고서 먹는 외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광장시장에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서 한국 사람 반 외국인 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곳곳에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 있는 안내문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호떡이며 닭강정, 탕후루 등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이 팔고 있는 모습에 몹시 들떴습니다. 식사를 위해 부침개 가게에 가서 여러 가지 부침개를 시켰습니다. 부침개는 팬케이크 같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재료에 밀가루와 물, 달걀을 반죽으로 해서 구워주는 음식이었어요. 모든 부침개를 주문했는데 김치가 들어있거나 해산물, 부추, 호박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김치 부침개와 소고기전이 너무 맛있었어요. 부침개의 맛을 보면서 이걸 프랑스에 가서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부르게 부침개를 먹고 나서 씨앗 호떡이라는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종이컵 안에 호떡을 넣어주었는데 달콤한 설탕과 해바라기 씨앗이 들어있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입안 가득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동생도 이렇게 한국 여행을 하게 되자 입시에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 것 같았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고 즐겁게 웃었어요. 동생이 웃는 모습을 보자 저도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여행 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저는 다양한 한국 요리에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엘리제도 이제 봄부터 있을 공부에 대비하고 있어요. 한국 여행이 힘이 되었고 수험을 위해서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라면은 작년 한 해 수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금액까지 생각하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운 라면을 먹는 챌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기간에 외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고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라면이 유명했고 맛으로도 세계인의 입맛을 잡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영향으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짜파구리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잡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리 씨는 프랑스의 박람회에서 한국 라면을 접했는데 입맛 없던 동생의 입맛도 돌려준 라면의 맛에 대한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